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역 활력 사업 발굴과 남북 경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보일러 없이 아궁이에 불을 떼는 취약계층이 도내에만 830여 가구에 달합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기본적인 주거 기능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충경로를 제2의 마중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폭을 줄여 친환경적인 길로 만들겠다는 건데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부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강추위 속에도 아궁이에 불을 지펴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순이 넘은 독거 노인들인데요. 전라북도에만 800가구가 넘는 노인들이 이처럼 취약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수십 년 된 낡은 집에서 홀로 지내는 84살 김영자 할머니는 겨울 추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변변한 연탄이나 기름 보일러도 없어 나무를 해다 아궁이에 직접 불을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암으로 투병했던 김할머니는 최근 뇌졸중까지 겹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이제는 새로 땔감을 구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전에 영감님 살아서 해놓은 것이죠. 79에 그 양반이 가셔갖고. 아궁이를 밝히는 것은 알전구 하나. 계단까지 높아 할머니에게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요양병원으로 갈 수가 있까지. 나 그렇게 크게 불편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낡은 집을 수리해주는 주거급여도 신청해봤지만 대기자가 많아 김할머니는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올해로 80살인 이 할아버지도 보일러가 없어 아궁이에 불을 지펴 겨울을 납니다. 홀로 사는 할아버지는 불편한 몸에도 직접 도끼를 들고 나무를 마련해보지만 금방 힘에 부칩니다. 힘이 들어 저렇게 만들려니까 산에서도 갔다가도 떼고 그런 게 힘들고 허리가 꼬부러져갖고. 전북 지역에서 집을 수리받기 위해 주거급여를 신청한 취약계층 중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집은 모두 838세대. 하지만 올해 보수공사는 300여 세대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500여 세대는 혜택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는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위도 밀리고 예산상으로도 변변한 난방시설도 없고 외풍도 막아주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우리 주변의 노인들이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새만금 공항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꼭 필요한 지역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어떤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선정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타당성 조사 면제를 희망한 전북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최우선 순위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 면제가 유력합니다. 전라북도 역시 정부가 권역을 설정하지 않고 시도별로 면제 사업을 취합했다며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봤습니다. 사업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대통령은 또 지역이 사업을 발굴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송화진 지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군산형 일자리나 수산업 육성 등이 해당되는데 구체적인 모델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통령은 지역 성장 동력으로 남북 경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은 100억 원의 협력기금으로 북한의 낙농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선점을 위한 세부 전략도 필요합니다. 지역 활성화는 결국 전라북도 하기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문재인 대통령. 전라북도가 응답해낼 수 있을지 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 결과가 이달 나올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는 무기한 연기된 것이 아니라 보완 필요성에 따라 용역 수행 기간이 늘어나 이달 말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입장 표명은 추가 금융도시 지정이 발목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결과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도심 간선도로인 충경로에 제2의 마중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역 앞 마중길이 교통체증으로 여전히 말이 많은 가운데 통행량 탓에 충경로에서도 차량 정체가 불가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평소에는 차량들이 오갔을 도로 항복판을 아이들과 거닐며 갖가지 놀이를 즐깁니다. 지난해 충경로에서 3차례 열렸던 차 없는 거리의 모습입니다. 전주시는 충경로 다가교에서 풍패지관을 거쳐 병무청 사거리까지 1.2km를 제2 마중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경로를 사이에 두고 끊겨있는 한옥마을과 한국전통문화전당, 영화의 거리를 문화관광지구로 한데 묶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구도심 100만 평이 진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갈 아주 국보급 보물같이 좋은 공간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이 100만 평이 사실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질 못하고 있어요. 제2 마중길 사업은 전라 가명과 풍패지관 복원 등 왕조 발상지의 위상 정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역 앞 첫 마중길처럼 차로를 줄일 경우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가뜩이나 취약한 상황에서 충경로는 그나마 간선도로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면서 충경로 일대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8달러를 그 길을 줄여가지고 전차 같은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하다가 못했는데. 더구나 완공된 지 1년 반이 지난 전주역 앞 첫 마중길은 지금도 답답한 교통흐름 때문에 운전자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열차 타는 데까지 들어갔다 나오려면 30분은 잡아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못 가지. 주말에는. 네. 전주시는 일본 교토처럼 평소에는 차단봉으로 차로를 줄였다가 출퇴근 시간에는 차단봉을 제거해 차로를 넓히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구도심의 차량 진입을 아예 막고 대신 관광형 트램을 운영하는 방안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문화거리를 살리고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는 김승수 시장의 정책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올해 시정 목표로 정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며 이를 통해 경산권처럼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예산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 중심 일자리 도시와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등 7대 시정 목표와 35개 전략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침대 제조업체 시몬스가 대리점의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직영점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 죽이기에 나섰다는 입장이지만 본사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시몬스 대리점은 최근 몇 달 새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본사가 최근 출고가를 20에서 30% 가까이 올린 게 큰 원인입니다. 지금 경기도 어려운 판국에 시몬스에서 모든 물건값을 갖다 침대값이든 뭐든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장사를 하라고 하게 되면은 안 되죠, 전 장사가 아예. 본사 측의 요구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기존 혜택을 줄이겠다며 계약을 아예 바꾸자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판매 장려금은 크게 줄이고 지정업체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작게는 20%에서 30%까지 DC를 해줘요. 그거 똑같이 DC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터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본사가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대리점은 전국에 100여 곳. 일부 점주들이 본사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결국 대리점들을 괴롭혀가지고 직영점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대리점 유통마진마저 본사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사 측은 경영 전반의 체질 개선 과정일 뿐 대리점에 갑질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몬스 본사 쪽에서는 대리점주 분들하고 달라진 프로모션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었고요. 대리점주 14명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로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작년 라돈 침대 사태로 가구류 관련 소비자 상담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침대 등 가구류에 대한 상담 건수는 재작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으며 라돈 침대 소비 피해 신고가 전주에서만 345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장기 매매를 시도한 55살 A씨와 A씨로부터 제안을 받은 49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신장 질환이 생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B씨에게 3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수술 상담을 받는 등 장기 매매를 시도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장기 이식 승인을 받기 위해 결혼 신고를 했는데 두려움을 느낀 B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뇌물을 받고 도피 생활을 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과 그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오늘 열린 공판에서 최 씨 형제는 사기와 주민등록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피고인석 앞뒤로 앉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최 전 사장 변호인이 신청한 재판 분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임실군 읍면협의회장과 민주당원 등 18명은 오늘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복당은 지역민의 요구라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온 이 의원의 복당에 중앙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무주 산골영화제가 올해 6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무주에서 열립니다. 산골영화제는 올해로 7회째며 오는 14일 한국 장편영화 경쟁부문 창 섹션 작품 공모를 시작으로 영화제 준비에 들어갑니다. 전봉준 장군 탄생 163주년 기념행사가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기념행사에는 유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해 헌수와 봉정, 중력고를 올리는 헌주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천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 선거제도 개혁안에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남원시 도통동 통장협의회에서 46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립니다. 경찰청 인사에 따라 서장급 인사 이동이 단행됩니다. 전주 덕진서장의 남기재 전북청 112 상황실장, 익산서장의 박헌수 전북청 수사과장, 정읍서장의 신일섭 경무과장, 완주서장의 송호림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장이 임명됐습니다. 고창서장의 박정환 전북청 여청과장, 순창서장의 이서영 경비교통과장, 진안서장의 이연재 형사과장, 장수서장의 박정원 서울청 치안지도관이 발령됐습니다. 전북대 총장 임명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1순위 후보로 추천된 김동원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마쳤고 비슷한 시기에 추천된 서울대 총장 후보자와 함께 조만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김동원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경찰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 청구 건수 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단체장과 지방의원 비위 문제로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소환투표의 청구권자 수가 지난해보다 3천여 명 줄어든 152만 4,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도 결정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152만 5천여 명입니다. 전주시가 불법 사금융 피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등록된 대부업체 91곳을 대상으로 대출에 관해 서면과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시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정 이율 연 24%를 초과한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방침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8천여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9,500여 명도 장애인 연금이 기존보다 5만 원 오르게 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